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세 번째 라벨링 가이드에서 살펴볼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3위 국가로 중요한 교역 대상국입니다.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앞두고 계신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관련 기관분들이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산식품 라벨을 통해 미국의 라벨링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반적인 수산식품 라벨링 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산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표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에는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항원, 영양성분 정보, 순중량, 유통기한, 그리고 식품 사업자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수산식품 라벨은 영어로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 5를 기준으로 최소 1.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라벨링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명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명은 소비자의 오해, 오인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명칭이나 별도로 규정된 명칭이 있는 경우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명은 굵은 글씨체로 식품 라벨에 인쇄된 가장 큰 단어나 이미지의 절반 이상 크기로 식품 포장의 앞부분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영어로 클램 차우더 스프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예시는 새우 알프레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조개가 들어간 스프, 두 번째 예시는 일종의 새우 파스타로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식품명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 표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중량을 기준으로 정보 표시면에 내림차순 표시해야 합니다. 정보 표시면이란 소비자가 진열된 상품을 보았을 때 주 표시면이 바로 오른쪽을 말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복합 원재료가 식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성분 목록에 복합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하고 그 옆에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를 다시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는 괄호 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의 경우 방부제, FDA 공인색소 등은 통상적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영어로 원재료명이라고 표지를 작성한 뒤 성분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예시 역시 표제를 작성한 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이라이트 처리된 괄호는 복합 성분의 원재료로 복합 성분면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성분의 원재료를 다시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복합 원재료명인 파마산 치즈를 명시하고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를 괄호 안에 다시 나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시 항목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항원 중 제품의 포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주요 알레르기 항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알레르기 항원은 총 10가지 물질로 어류, 갑각류, 조개류, 우유, 계란,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참깨입니다. 위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며 무엇 포함 등의 문구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예시는 식품에 새우, 밀, 우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표시했고 두 번째 예시에는 특정 원재료인 참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표시 항목은 영양성분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총당류, 첨가당,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등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함량 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 또는 총 제공량 등 식품 단위를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양성분별 함량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 중 왼쪽 이미지는 제품의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총당류, 첨가당,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의 함량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주요 영양 성분을 모두 표시하고 있고 이에 더해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 역시 1회 제공량을 기준 제품의 영양 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앞선 예시의 제품과 동일하게 주요 영양 성분과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순중량을 영미 파운드 단위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해 표시해야 하는데요. 순중량 정보는 제품의 주 표시면 하단의 30%에 위치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품 주 표시면의 면적별로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면적별 글자 크기 규정을 준수하셔서 제품 순중량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량 앞단의 순중량을 뜻하는 영어 문구 net weight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두 예시 모두 제품 중량 앞단에 net weight 문구를 표시하고 영미 파운드 단위인 온스와 미터법 단위인 g램을 사용하여 순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 항목인 유통기한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의 경우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월, 일, 년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날짜 앞에 best by, used by 등 유통기한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모두 월, 일, 년 순으로 날짜를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best if used by, sell by 등 문구를 앞단에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사업자 정보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식품의 제조, 포장, 유통업체 등의 명칭과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의 원산지와 유통업체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를 기재할 때는 도로명 및 도로번호, 도시, 주와 집코드 등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원산지가 각각 중국, 태국으로 모두 수입산 식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입식품의 경우 유통업체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예시 제품들 역시 미국 유통업체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산식품 라벨링 규정을 바탕으로 라벨링 필수 항목과 표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라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라벨링 표시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훈제 연어통조림 제품의 라벨링입니다. 라벨의 앞면과 뒷면에는 식품명부터 보관 및 식품 사업자 정보까지 총 7개 필수 항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각 항목이 표시된 위치에 번호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개 표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항목인 식품명은 올리브유 훈제 연어로 화면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 성분 목록은 우측 중앙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양식 칠레산 연어, 올리브유, 소금 순으로 제품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선분 목록 바로 아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훈제 연어 제품으로 알레르기 항원인 어류를 함유하고 있죠. 따라서 어류를 함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 성분 정보는 제품 좌측 중앙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1회 제공량인 60g을 기준으로 총 열량, 총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총 당류, 첨가당,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의 함량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중량의 표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상단 중앙부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순중량을 뜻하는 net weight를 문구를 앞단에 표시한 뒤 영미 파운드 단위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하여 제품의 순중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시 항목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우측 중앙 부분에 세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통기한을 뜻하는 문구인 best before를 표시한 뒤 제품의 유통기한을 월, 일, 년 순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사업자 정보는 바로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칠레산으로 제품 원산지와 미국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품은 생선튀김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영어로 표시되어 있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식품명부터 식품 사업자 정보까지 필수 라벨 표시사항이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중앙에는 식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사용된 복합 원재료의 원료를 괄호 안에 다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 바로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의 경우 오른쪽에 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1회 제공량인 100g당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첨가당, 단백질 함량과 비타민 D, 칼슘, 철분, 칼륨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은 왼쪽 제품 라벨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통기한은 선택 표시사항으로 이 제품에서는 표시가 생략되었습니다. 식품 사업자 정보는 제품 중앙 하단에 나타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관 및 섭취 방법은 제품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포장업체와 유통업체 정보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맛살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항목들이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명은 제품 왼쪽에 크게 표시되어 있고 성분 목록의 경우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어류, 밀, 대두, 갑각류, 계란을 함유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제품 중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성분명 함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 중량의 경우 제품 하단에서 영미 파운드 단위와 미터법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선택 표시사항으로 이 제품은 표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사업자 정보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미국산으로 미국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를 제품 오른쪽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식품 라벨을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식품 라벨은 영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알파벳 소문자 O를 기준으로 높이 1.6mm 이상의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분 목록을 작성할 때 두 가지 원료로 구성된 복합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명을 작성한 뒤 이를 구성하는 원료를 다시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순 중량 표시 시 유의하실 사항인데요. 영미 파운드 단위와 미터 단위기 모두 사용하여 순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제품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미국의 식품 유통업체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 준비한 미국 수산식품 라벨링 가이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미국 라벨링 제도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